임플란트가 좋다는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아를 상실했을 때 임플란트 시술을 망설이는 이유가 있다. 장시간 입을 벌리고 있어야 하는 불편감과 윙 하는 드릴 소리, 그리고 긴 치료 기간과 비용 부담 때문.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임플란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똑똑 건강 토크. 오늘은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알아본다. 네,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를 맞아서 치아 건강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이가 튼튼해야 음식을 골고루 잘 먹을 수가 있고 또 무병장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요.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 치아를 상실했을 때 주로 네. 틀니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네. 요즘에는 임플란트 시술을 통해서 먹는 즐거움을 되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네.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포항 아이엠플란트 치과 김찬 대표 원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편안하고 안전한 임플란트 시술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치아를 상실하는 원인이 크게는 치아 우식증, 즉 충치와 치주질환, 잇몸병을 주소로 많이들 치아를 잃게 됩니다. 우리 치과에 오는 대표적인 질환인 치아 우식증과 치주 질환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치아 우식증, 치주 질환은 각각 양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먼저 치아 상실의 발병 원인 중에 하나인 잇몸병, 즉 치주 질환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화면에서 비포라고 쓰여진 좌측의 그림은 잇몸병으로 치과에 내원하신 분의 사진입니다. 보시면 주변에 까맣게 치석이 쌓여 있고 치아가 흔들리고 구취를 호소하여 치과에 내원하십니다. 대개는 잇몸 질환의 경우에는 스케일링과 잇몸 큐렛이라는 잇몸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측의 사진은 치료 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측의 사진과 우측의 사진을 비교해 보면 잇몸도 많이 깨끗해지고 주변에 치석이 없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잇몸병이 많이 진행이 되게 되면 치료 이후에도 치아 사이의 공간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고 이 빈 공간 사이로 음식물이 압입이 되며 치아 뿌리 쪽이 노출이 되므로 시린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치주 질환의 진행 과정을 보면 처음 초기에는 치은염이라고 해서 치석이 약간씩 끼어 있는 정도, 그리고 잇몸이 약간 부어 있는 정도로 오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초기 치주염으로 진행이 돼서 치석이 더욱더 많이 주변에 감싸게 되고 잇몸이 더욱더 붓게 되며 피가 나오게 되고 치아가 약간씩 흔들리게 됩니다. 이게 더욱더 진행이 되면 치아 뿌리 쪽에까지 잇몸이 녹게 되고 치석이 더욱더 많이 있게 되며 치아가 더욱더 흔들리게 되고 특히 치아 뿌리 사이에 잇몸이 녹게 되면 치료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다음은 치아 상실의 두 번째 원인인 치아 우식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치아는 대개 단단한 외벽, 도자기와 같은 성질의 범랑질과 그 내부에 부드러운 상아질, 그 내에 혈액과 신경이 있는 치수로 나누어야 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상당히 진행된 충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충치는 치아의 가장 오목한 부위, 굴곡된 부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점차 진행이 되어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크게 치아 우식이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외부에서 보기에 거의 치아 우식이 진행된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잘 모르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아 우식증의 진행 과정을 보면 초기에는 굴곡된 위에서 조금씩 진행이 되지만 점차 진행이 되어 치수염까지 진행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치아 전체에 우식증이 진행이 되고 뿌리 쪽까지 진행이 되어 이를 보철을 할 수 없는 정도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를 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치과를 내원하셔서 이러한 여러 가지 치근단 사진이나 파노라마, CT를 찍어보고 이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그때그때 해야 치아를 상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치아를 상실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아무래도 네. 자연 치아하고 비슷한 임플란트를 심는 거겠죠. 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임플란트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 또 네. 시간적, 또 비용적 부담 때문에 미루고 계신데 원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임플란트가 30년 정도 도입된 지 30년 정도 됐고 대학병원에서 간간히 이루어졌는데 초기에는 시술 자체도 복잡하고 비용도 굉장히 많았고 또 수루의 통증도 굉장히 심해서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치과 장비도 발달을 하고 여러 가지 기술도 발전을 하고 임플란트 자체도 개선이 돼서 쉽게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임플란트를 시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치아를 상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기존의 불편한 틀니보다 임플란트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나의 치아를 상실했을 때 주변의 치아를 이용해서 지대치료에서 브릿지 치료를 많이 했는데요. 이런 브릿지 치료를 하게 되면 각각의 치아를 감당해야 될 힘을 두 개의 치아가 감당하게 됨으로써 지대치 자체의 피로화가 많습니다. 이가 있는 경우에 비해서 이가 없으면 잇몸뼈가 많이 물러나게 되어서 수직적으로, 그러니까 수평적으로나 뼈가 많이 녹게 됩니다. 특히 전치부 같은 경우는 그 뼈 녹는 정도가 심하게 되어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분은 나이가 70 정도 되시는 분인데 다수의 치아가 지금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우측의 사진은 이 치아를 임플란트를 통해서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브릿지 치료 후에 저장력에 의해서 지대치가 지대치 자체나 지대치 주변에 뼈가 파괴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을 자세히 보시면 치아가 있는 뿌리 쪽에 주변에 뼈가 많이 녹아 있고 그다음에 치아 내부에 2차적으로 충치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브릿지를 제거를 하고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치아가 있는 상태가 치아 없는 상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치아가 없어지면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뼈들이 녹아내려가기 때문에 안모에 변화가 생겨서 오목한 얼굴이나 주름진 얼굴이 생기게 됩니다. 위의 사진은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치아가 발치된 경우 그 10년 후에 뼈가 흡수된 거, 30년 후에 뼈가 흡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년 정도 되면 굉장히 턱뼈가 얇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분인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임플란트가 진행이 됐지만 아래쪽은 임플란트가 진행이 안 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틀니를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셨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뼈가 굉장히 얇아져 있습니다. 아래 턱뼈에는 신경이 흐르는 관이 있습니다. 그 관의 근처에까지 뼈가 녹게 되면 임플란트 식립 자체가 어려워지곤 합니다. 그런 사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전치부 및 구치부에 다수의 치아가 상실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5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50대 초반밖에 되지 않는데 굉장히 심리적으로 문제가 돼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 다수의 치아를 상실했지만 일단 안니부터 해결을 하고자 원해서 안니부터 해결한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다수의 치아를 식립을 했고요.
어금니 쪽은 보철물이 올라가지 않았고 앞니 쪽만 보철물이 올라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것만 해도 만족을 하십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편안하고 안전한 임플란트 시술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그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원장님, 의료기술과 많은 장비들이 또 개발이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편안하게 하고 안전한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임플란트는 심을 때 절개를 최소화하고 심지어는 절개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절개를 하게 되면 술 후에 통증이 많이 증가하게 되고 절개를 할 당시에 뼈가 많이 녹게 됩니다. 그리고 시술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되고요. 그래서 편안하고 안전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는 절개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첫 번째 절개를 하지 않는 것과 연관이 되는데, 뼈가 많이 물러나 있는 경우, 뼈가 많이 녹는 경우는 광범위한 뼈 이식을 하게 됩니다. 예전의 임플란트 경우, 일반적인 임플란트 경우는 뼈 이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절개를 하지 않고 뼈 이식을 최소화하면서 하는 임플란트 시술이나 임플란트 자체가 개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이 대부분 치과에 오는데 두려움을 안는 경우는 마취 D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치과에 오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편안하고 안전한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마지막 조건으로는 마취를 할 때 안 아프게 하는 것, 그다음에 불편감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면 편안하고 안전한 임플란트 식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임플란트 시술을 위한 필요한 장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단은 컴퓨터 단층 촬영, CT, 디지털 가이드 시스템, 무통 마취 시스템, 캐디캠, 디지털 구강 스캐너, 임플란트 종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인 CT는 환자의 결국 상태를 CT를 통해서 3차원적으로 분석하는 건데, 장점으로는 기존의 파노라마보다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해부학적 구조물, 특히 하악 신경이 흐르는 신경관, 위택 내부에 있는 상악동, 그리고 치아 주위의 골 밀도까지도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촬영으로 방사선량이 기존에보다 20분의 1 정도 줄여서 환자분들한테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시키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해서 CT를 통해서 가상적으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빨갛게 지금 보이는 것은 하악의 내부에 있는 신경관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컴퓨터상에서 시뮬레이션하고 최종 보철물까지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은 무통 마취 시스템인데요. 저희 치과에서 마취를 할 때 일단은 잇몸 표면에 도프 마취를 시행을 하고, 도프 마취를 한 후에 한 1, 2분 기다렸다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무통 마취 시스템을 통해서 표면에 무통 마취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 시술 직전에 치주 인대 내 마취를 하고 임플란트 식립 부위에 마취를 하게 됩니다. 이러게 되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느끼게 됩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디지털 가이드 시스템인데요. 디지털 가이드 시스템은 저희 병원에서는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좌측의 사진은 가이드 핀을 꽂은 사진을 보여주고 있고, 우측의 사진은 CT를 통해서 가이드 핀이 제대로 위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 핀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정확한 위치에 식립이 됩니다. 디지털 가이드 스플린트는 내비게이션 가이드라고 하는데요. 임플란트의 치조골의 정확한 위치에 식립하기 위해서 방향을 잡아주는 도구입니다. 대개는 컴퓨터와 3D 프린터로 제작이 되고요. CT 이미지와 인상체를 병합해서 컴퓨터상에서 제작하게 됩니다. 장점은 정확한 위치에 식립을 하고요. 최종 보철물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합을 해보면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내비게이션 이제 가이드를 제작을 하면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다는 이제 장점이 있잖아요. 네, 내비게이션 가이드는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 그 네. 과정이 궁금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비게이션 가이드의 제작 과정은 일단 CT를 촬영해서 컴퓨터 파일로 생성을 하고요.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디지털로 본을 뜨고 컴퓨터상에서 두 이미지를 병합을 합니다. 시뮬레이션 시술을 통해서 최적의 임플란트 위치를 선정을 하고요. 선정된 임플란트 위치에 식립을 위한 가이드를 컴퓨터상에서 디자인해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가이드를 출력하게 됩니다. 가이드를 이용해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에 미리 3D 프린터로 제작한 임시치아를 장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쓰는 디지털 구강 스캐너인데요. 디지털 구강 스캐너는 우리가 흔히 고무 촬영을 할 수 있는 걸로 예전에는 본을 떴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스캐너를 통해서 직접 인상을 지향을 하고 정확한 인상을 취득하게 되며 컴퓨터상에서 보철물 시뮬레이션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3D나 프린터나 캐드캠을 통해서 임시치아나 최종 보철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디지털 구강 스캐너고요. 디지털 구강 스캐너로 뜬 이미지고요. 이건 디지털 구강 스캐너를 컴퓨터상의 교합기를 이용해서 동적인 교합을 지금 살펴보는 그림입니다. 내비게이션 진행 과정을 보면 구강 스캐너로 구강 이미지를 뜨고요. 컴퓨터상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CT와 스캔 이미지를 병합하여 임플란트 위치의 가이드를 디자인하게 됩니다. 이게 디자인된 가이드를 출력한 사진이고요. 이 환자에게 수술 시에 장착한 사진입니다. 이 가이드 스플린트를 이용해서 식립한 임플란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지런하게 잘 되어 있죠. 3D 프린터로 보는 임시치아를 수술 당일날 임시치아 장착을 한 사진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임플란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나사 형태의 임플란트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원장님, 잇몸뼈와 또 잇몸의 상태에 따라서 또 환자 본인에게 맞는 임플란트를 선택을 해야겠죠? 예, 맞습니다. 최근에 임플란트는 여러 종류의 임플란트가 있는데 지금 보이시는 게 최근에 대표적인 임플란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 보이는 것은 일반적인 골래 임플란트이고요. 두 번째는 UV 임플란트, 세 번째는 절개를 하지 않는 임플란트,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골래 임플란트는 기존의 임플란트 방식은 일단 1차 수술 때 절개를 하고 임플란트 식립 후 절개를 닫고 2, 3개월 후에 2차 수술을 해서 상부 구조를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보철물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형태고요. 두 번째는 UV 임플란트인데요. UV 임플란트는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데 자외선을 임플란트에 쏘이게 되면 임플란트 자체가 표면이 깨끗해집니다. 노화가 방지되고 혈액이 그 임플란트 주위에 빨리 흡착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권류착을 할 수 있고 또한 생체 활성도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무절개 임플란트는 절개를 하지 않고 임플란트 자체를 성립하고 이건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한 임플란트입니다. 무절개 임플란트의 장점은 술 후에 부종이나 통증이 없고요.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술 후에 감염 가능성이 굉장히 감소하고 절개 수술 시 치조골 노출로 인한 치조골이 흡수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고 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 등 같이 출혈성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약제를 드시고 있는 분들한테는 바로 식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무절개 임플란트의 단점은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지 않으면 다시 식립을 해야 된다든가 최종 보출물이 올라가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임플란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네.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네. 끝으로 원장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네. 이상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임플란트 시술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 임상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임플란트 식립 후 실패의 많은 경우가 정확하지 않는, 올바르지 않는 위치에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어 반복되는 교합력을 견디지 못하고 임플란트 주변에
치조골이 녹는다든가 임플란트 자체가 파절된다든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보철물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치과계에서는 많은 부분이 디지털화가 되어 있습니다. 임플란트 분야뿐만 아니라 틀니나 교정, 그 외의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속속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장비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욱더 올바른 위치에, 정확한 위치에 더욱더 편안한 치과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0세 시대는 뭐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고 건강하게 여생을 보내는 걸 말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지금 오늘 강조해드린 것처럼 치아 건강이 필수적입니다. 네, 노화나 치주 질환으로 연구치를 잃어버렸다면 오늘 알려드린 여러 가지 임플란트 시술 방법으로 네. 인생 2막도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네. 포항 아이엠플란트 치과 김찬 대표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